혹시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지금 내 배우자랑 평생 사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3가지 질문을 먼저 스스로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혼을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단계 없이 곧바로 이혼을 결정했다가는 100%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 평생을 함께하게 될 배우자를 만나 한 집에서 지지고 볶고 같이 살다 보면 사실 가볍게라도 이혼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바람피거나 폭언을 했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했거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면 더더군다나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렇게 괴로울 바에는 그냥 이혼을 해야겠다. 이런 감정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결혼과는 다르거든요. 결혼은 어느 정도 기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이혼은 기세로 하면 안 됩니다. 결혼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이 이혼이라는 문제. 진짜 내가 지금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게 더 현명한 답일지 알기 위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3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감정적 독립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현재 여러분의 배우자를 정말 그렇게 싫어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혼을 생각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아이 누가 키우느냐, 재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경제 공동체가 되고 아이까지 길러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헤어진다 라고 하면은 감정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완전히 싫은 감정이 아니고 지금 이 현상을 속상해서 극복하기 어려워서 단지 지금 이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혼을 선택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지금 저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 저지른 일, 저게 싫다고 해서 헤어지면 그 이후에 내가 크게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그만큼 사랑을 표현해주지 않는다 라는 그 속상한 마음, 나는 이만큼 저 사람을 생각하는데 저쪽에서는 그만큼이 아니다 라는 이 현상, 여기에 대해서 내가 속상해서 그냥 이혼할래, 나도 너랑 못 살아 라고 하면서 이혼의 의사를 표명하는 순간 그 다음에 뒷감당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애정 한가운데 애증도 함께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너가 이러는 거 싫고 저러는 거 싫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자기 감정이 어떤지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신은 상대방에 대해서 얼만큼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군가가 이야기해줬을 때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생각도 못했네, 아 내가 아직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이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배우자에 대해서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는 거는 애정이 상당히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측은지심만큼 더 그 애정과 관련성이 긴밀한 어떤 감정이 있을까 싶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불쌍하다고 여기는 마음, 짠하다고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은 내가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있지 않는 한은 그거는 좀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밉지만 불쌍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혼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도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아직도 상당하게 남아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남아있다면 그건 일방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양쪽 다 서로에 대해서 애틋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가정의 위기 그리고 요거를 인정할 만한 나의 자존심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혼까지 가는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단지 애정의 마음으로 상대방과 나의 애정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게 상관없는지 아니면은 그런 힘든 상황이 오면 그래도 짠하고 내가 뭔가 좀 도움이 될 뭔가를 해주고 싶고 하는 관계인지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야지 우리가 이 가정을 계속 이어가도 괜찮을지를 먼 미래까지를 생각하고 결정을 하는데 좀 더 현명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혼 상담을 왔었던 어떤 케이스 중에서 아 이거는 이혼하지 마시고 선생님 아직 남편분 많이 사랑하시니까 돌아가세요. 지금 이혼할 때 아닙니다. 라고 돌려보낸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떤 케이스였냐면 우리 레인이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싶다고 오셨는데 이혼을 하고 싶은 이유가 남편의 음주운전 습벽 때문이었어요. 음주운전을 너무 자주 하고 아무리 말려도 이 사람 도저히 못 말리겠대요.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몇 번 사고가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너무 무섭고 이 사람이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그걸 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전화를 받게 되고 막 그런 상상이 자꾸 되고 하면서 불안해서 자기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다른 문제가 있냐고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고 너무 좋은 아빠고 너무 좋은 남편인데 딱 그거 하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10년, 20년 계속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도저히 못 살겠고 남편 없을 때 전화만 오면 심장이 이렇게 내려앉고 그래서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평소에 남편 어떤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상담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신 우리 의뢰인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마치 어떤 표정이라고 하면 되냐면 아내들이 자식 자랑하거나 남편 자랑할 때 나오는 미소를 머금은 그 표정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주체 못해가지고 신나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표정이 이제 점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기 시작하시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분을. 그래서 그런 뭐 어떤 사고 소식을 자기가 듣는 거를 자기가 못 견딜 거니까 이혼을 해서 남남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계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이혼할 때가 아니고 남편분 치료를 받으시든 뭐든 여하튼 이혼 사건은 아닙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남편분을 아직 상당히 사랑하시고 하니까 이런 거를 그냥 솔직하게 심지어 선생님이 오늘 이혼 상담까지 받으러 왔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남편분한테 하세요. 왜냐하면 남편분도 그런 이야기까지 좀 들으면은 충격을 받고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돌려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듯 그 상대방에 대한 애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람들이 그 이혼을 생각하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한다라고 해도 애정도는 그와 별도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혼하고 후회를 합니다. 이거는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정행위를 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뢰인들이 처음에 막 이혼이랑 같이 해주세요 라고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이혼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일단 상간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우자의 태도를 보고 하면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가정이 회복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럼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결국은 두 사람 사이에 애정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요 문제가 생겼지만 같은 둘 다 이제 서로 노력해가지고 그거를 극복하고 더 좋은 관계로 어떻게든 가려고 어떻게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관계에 애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 이렇게 괜찮게 살 수 있는 삶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거잖아요. 이혼은 되게 큰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신중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이 사람 없이 살 수 있는가? 이 사람과 완전히 헤어져서 남남으로 살아도 괜찮은가?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 감정이 완전히 끝났는가?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혼 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이건 좀 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생활이 어디까지 유지될 것인가? 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맞벌이 부부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오세요. 그런데 전업주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까지를 별로 안 하고 오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전업주부다라고 하면은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비를 받고 하는 게 좀 당연한 그런 어떤 생활이었었잖아요. 생활비와 양육비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로 남편이 이 정도를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양육비로 그만큼을 이혼하고도 준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재산 분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부부의 공동 재산 안에 있는 거고 이혼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 재산을 나누는데 그게 몇 대 몇이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주거의 형태 그리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이 환경 이런 거를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준비하면서 직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그게 생활비를 현재는 남편이 다 부담을 하고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는 그 지금 받고 있는 생활비보다는 훨씬 적을 거고 그래서 내가 생활비를 좀 벌어서 양육비도 충당하고 나도 생활하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직장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생활을 독립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주거의 문제는 좀 더 큰 범위입니다. 사실은 이혼을 할 때 주거를 어디까지 자기가 마련을 할 수 있는지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아이랑 함께 살 주거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재산 분할을 받아가지고 또는 위자료 합산으로 받아가지고 뭔가 그런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는 뭐 상황인지 아니면은 친정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혼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이혼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제가 소송을 해보니까 다양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혼한다고 하면 아유 우리 딸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사네 라고 해서 두 발 벌려 환영하는 부모님도 있고 이혼한다고 해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애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도 있고 그것도 이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아이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손자 손녀를 키우는 거를 전적으로 도와주겠다 내가 보조 양육자로 아이 뭐 같이 집에서 다 키우자 뭐 이런 부모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좀 편하게 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협조를 해주려고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부모님들은 너른 마음으로 좀 받아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들 좀 긍정적으로
어떤 답변을 주시고 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이런 부분도 좀 미리 논의를 해가면서 사건을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비빌언덕 하나쯤은 다들 필요하잖아요. 그런 뭐 어떤 여지가 있는 사실 여지가 가장 큰 존재가 부모님이니까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혼 전 생각해봐야 되는 세 번째 질문은요. 이 소송의 전 과정, 이혼의 전 과정을 버텨낼 멘탈과 경제력이 준비가 되었는지입니다. 소송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사건 진행하기 전에 현재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혼 소송은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릴 수가 있는데 소송 처음에 상담을 하고 나면은 의뢰인들의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 재산 중에서 소송을 진행을 하는 중에 뭔가 감정 신청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사건을 진행할 때 중간에 나가야 되는 돈이 좀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또는 아이들을 뭐 직접 양육하고 있는데 사전 처분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양육비가 기존의 생활비만큼 많이 받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이 양육비가 이제 소송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혼자 부담하는 돈이 되게 많아지는데 그 부분을 견딜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지 소송이 끝까지 갈 수가 있지, 아니면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의뢰인들이 상대가 안 좋게 제안하는데도 그 제안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중간에 합의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판결까지 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건데도 중간에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맞부딪히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건까지 있었냐면 1심에서 우리가 상당히 승소한 사건이 있었고 상대방이 항소를 해서 2심에 간 사건이 있었는데 첫기 일에 상대방이 1심에서 나왔었던 것보다 몇 천만 원 정도 더 좀 깎아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요. 우리 의뢰인이 그냥 이 상대방과 조금이라도 부부 사이에 연을 이어져 있는 이 상태 자체가 싫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몇 천만 원을 깎아줬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 멘탈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막 하는데 2심은 사실은 1심보다 훨씬 빨리 끝나기 때문에 얼마 정도만 좀 더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견디기만 해도 우리가 이자도 더 쌓일 거고 하니까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거를 몇 달을 견딜 수가 없다 해서 몇 천만 원을 깎아주더라고요. 우리가 몇 천만 원을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게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는 것도 멘탈도 중요하고 경제력도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혼의 전 과정이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처럼 쉽지 않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상대방이 뭐 나를 괴롭힌다거나 서면에서 나를 막 맹 비난한다거나 그때마다 이제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아이를 전적으로 내가 양육하면서 양육비도 많이 들어간 상황인데 처음에는 한 1년 정도 걸리겠지 하고 그 돈을 모아놨다가 1년이 지나서도 이제 소송이 안 끝나고 하면서 이제 그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쌓여가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유롭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해야지 이혼 소송의 과정들이 중간중간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터질 수도 있는 거고 험난한 그 과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때 멘탈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견뎌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의뢰인들이 많은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라는 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 많잖아요. 일론 머스크 요즘 셀럽들 다 이혼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사회적인 시선은 우리가 신경 쓸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뭐 그거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시선은 정말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이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애 때문에 이혼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용어는 쓰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하다니요. 아이 덕분에 이혼을 면했습니다면 모르겠는데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했다라고 하면 그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그 말 자체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는 생각보다 똑똑한 존재고 사춘기 지나면 거의 다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독립성이라는 게 이제 또래 집단이 더 좋고, 부모는 내가 필요한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뭐 어떤 존재지, 뭐 지지, 응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거일 수도 있고, 물론 애정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존재이지 뭐 그게 반드시 엄마 아빠가 같이 있어야 되고 뭐 이거는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춘기 이상의 자녀들을 생각해보면 일단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집에 있는 시간 대부분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 안에서 부모가 함께 뭔가를 되게 대단하게 하나요? 보통 안 하잖아요. 그런 건 좀 더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가 있는데 아이 때문에 이혼을 안 했다 못했다 그거는 너무 이제 본인의 혼인관계에 대한
사탄의 불행이나 이런 거를 너무 아이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 용어는 쓰지 말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는 생각보다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혼을 하고 안 하고 보다는 양쪽의 부모가 얼만큼 평화롭게 아이한테 절대적인 애정을 주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가치관 형성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애 때문에 뭘 못하고 대신 부부관계는 되게 안 좋아서 집은 냉랭하고 이런 환경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방금 말씀드린 이 요소들보다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3가지,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사람에 대한 애정관계는 끝났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한지, 지금의 생활을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고 자녀를 키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3번째, 소송이나 아니면 이혼의 이 과정을 끝까지 버텨낼 멘탈과 경제력이 준비가 되었는지, 이 3가지는 반드시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고 이혼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